안녕하십니까. 설 특집 주식명가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걱정 많고 기대도 많았던 1월의 시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또 다음 주는 설 연휴로 쉬어가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맛보기 시장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1월의 장세, 2월의 장세가 또 시작이 될 텐데요. 정말 중요한 시점인 만큼 오늘 연휴 이후의 전략 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겠는데요. 오늘도 방송 중간에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시간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지금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는데요. 02786-1022, 1023번으로 전화 연결 주시면요. 저희가 방송 중간에 두 위원님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종목까지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013-3366-8200번으로 여러분이 고민하고 계시는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정확하게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한 분 한 분 시간이 닿는 한 많은 분들의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특집 방송 함께 해주시는 두 분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설 특집 주식명가 2부 함께 해주시는 두 분입니다. 정말 강력한 두 분이 나와주셨네요. 아이린 위원님 그리고 한선우 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출연하시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오늘 오시는 길 어렵지 않으셨어요? 네. 괜찮으셨어요, 위원님도? 네,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오늘 이제 또 연휴를 앞두고 이렇게 시간을 또 해주신 만큼 오늘 또 기대를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시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번 올해는 가장 큰 이벤트였던 게 사실 미국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을 했다라는 거겠죠.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잘 흘러갔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1월의 시장은 어땠고 앞으로 좀 연휴 이후 시장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신가요? 먼저 아이린 의원님. 네. 우리가 1월에 큰 빅 이벤트가 3개가 있었죠. 그래서 네. 첫 번째가 이제 우리가 이제 2025 CES가 있었고요. 2025 CES에서는 이제 다가오면서 트럼프 관련해서 종목 정책주 중에서는 우리가 머스크가 강력하게 밀고 있는 로봇주들이 이제 로봇 쪽이 휴머노이드 쪽이 또 급등해 주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필두로 굉장히 좋은 종목들 간의 로봇 관련주들이 안 움직일 것 같다가 바닥에서 100% 이상 이렇게 나와주는 흐름이 보여졌고요. 또 이제 JP 모건 헬스케어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좀 다소 아쉽게도 올 한 해 어떤 트렌드를 가져가느냐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이었지만은 종목들의 움직임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이 JP 모건 헬스케어가 오기 전에 작년에 1차적으로 이제 루닛이라는 종목이 바닥에서 AI 의료기기 쪽이 조금 움직이는 흐름이 보여졌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본다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감과 기대감이 한껏 더해지면서 관련주들이 돌아가면서 트럼프 말 한마디에 이렇게 좀 움직이는 흐름이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최근에도 이번 주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금리 인하 발언을 이제 또 얘기를 했었고 또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관세 정책에 대한 얘기를 또 해주면서 이런 것들이 사실상 우리 시장에 좀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도 줬다가 또 장 끝나고 난 뒤에 다른 이슈로 인해서 또 환율이 또 다시 좀 떨어지고 이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여태까지 올라온 종목들이 방산이나 조선이나 또 전력기기 이런 쪽이 많이 로봇이나 이런 쪽이 많이 올라왔고 또 쉬어간 흐름이 보일 수 있어서 오히려 이쪽도 계속 갈 수 있지만은 실적과 연계해서 미국은 사실 다음 주부터 또 이제 테슬라를 중심으로 실적 발표하는 종목들이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이나 이런 종목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엔비디아가 좀 밀려서 마감을 했는데
이 종목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에 이제 너무 크게 이제 좌지우지할 필요 없이 차분하게 이제 가는 방향에 있는 종목들을 또 저점에 있다고 해서 아 이게 전력 관련주인데 여태까지 안 갔는데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앞으로 이제 전력 관련주 쪽도 발주가 이제 긴급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실적과 연계해서 테마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방산 쪽도 마찬가지죠. 예, 방산 쪽도 그렇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테마주들이 많은데 그걸 다 우리가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하려고 하다 보면은 사실 종목 수가 굉장히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매도 타임을 놓치게 되고 수익이 조금 나오다가도 또 손실이 돼버리고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좌의 종목은 한 3개 정도 전후로 해서 차분하게 하는 방향으로 제가 작년부터 지금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께 강조해드리고 있는 그 계좌 포트폴리오 구성입니다. 그래서 이 잘 참고하셔서 실적주 중심으로 계좌를 좀 편입을 하셔서 운영을 하신다면 1분기에 뭐 사실 조금 미국 금리 인하 여부하고 속도에 시선을 집중된다 얘기를 했지만은 금리 인하는 2-3차례 정도 나올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근데 2-3차례 이제 나오고 난 뒤에 나올 것인가 또 언제 나올 것인가 실질적으로 또 관세를 때린다고 하는데 지금 이게 갑자기 무섭게 관세를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중국과도 이제 그렇게 많이 중국에 당연히 이제 중국에도 좀 관세를 좀 더 부과를 하겠지만 다른 국가 대비해서 원래는 중국은 23% 그리고 이제 타국가는 뭐 6% 전후로 해서 관세를 부과를 하겠다는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건 점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흐름이 보여진다면은 당장 타격은 없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면 점진적으로 부과를 했을 때는 또 어떤 흐름이 나올까 이렇게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본다면은 결국에는 그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그 부분이 소비자 물가에 부담을 주게 되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사실 이제 시장에는 주식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은 아니죠. 그때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지금 시장이 한껏 많이 올라온 상황인데 우리가 중간에 또 우리 시장은 또 어떻게 또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같이 이제 가는 것이 아니라 또 이제 동떨어져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 참고는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정책이 4월부터 본격화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자, 일본이 이번에 BOJ 그 회의가 있었죠. 그래서 BOJ에서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동결했는데 일본이 여태까지 이제 오랜 시간 동안 금리가 마이너스 금리에서 금리를 인상하면서 또 이번에 한 차례 또 인상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이런 부분은 엔화가 약세로 가는 흐름이고 그렇게 되면 엔화가 약세가 되면서 이제 우리가 뭐 환율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이제 원달러 가격도 마찬가지 이제 조금 움직임이 지금 현재는 지금 1,400원 초반에 있지만은 다시 또 1,500원 근처까지 또 갈 수 있는 흐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항상 염두에 두시고 매매에 임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되면서 관세 정책이나 뭐 AI 발전 속도 그래서 AI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AI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실적이 작년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많이 했고 올해도 투자를 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실적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는 실적 확인을 하고 가자는 투심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많이 올라갔을 때는 단기적으로 물량이 또 나오면서 수익 실현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심리도 강하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정치적 불확실성이 있죠. 이 부분은 이제 상반기 내에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많이 빠졌던 시장이 다시 2,800까지 또 갈 수 있을지에 대한 뭐 탄력을 받는다면은 한 달 만이라도 2,800까지 갈 수 있겠죠. 그때 이제 해외 증시가 그렇게 나쁘지 않고 미국 시장이 그렇게 뭐 요동치지 않는다면은 우리 증시 충분히 바닥에서 탄력이 또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처음 호흡을 맞춰보는데 아름다운 외모처럼 좀 차분하게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새해부터 이제 관심을 많이 받는 섹터들이 있었죠. 뭐 로봇이나 방산이나 뭐 조선 같은 이런 섹터들이 올라갔다가 쉬어가는 흐름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종목을 노리기보다는 포트폴리오에 이 실적 중심의 중요한 종목들을 잘 담아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 전략은 또 잠시 후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한선우 위원님과도 시장 얘기 좀 해볼 텐데요. 앞서 이제 아이린 위원님도 관세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네. 저희가 올해 이제 가장 걱정을 했던 게 관세 부분이었거든요. 네,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면서 관세 정책을 좀 빨리 단행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또 우리나라에는 호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사실 주식은 이 불확실성에 대한 하락세, 그러니까 약세가 좀 지속되는데요. 그에 대한 악재는 어느 정도 수렴하는 그런 구간이 지났고 이제는 회복하는 구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트럼프 2.0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취임하자마자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 정책을 펼쳤어요. 그리고 중국에 있어서는 10% 관세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물론 이제 중국에 대해서는 뭐 100% 관세 뭐 엄청나게 높은 수치를 이야기했지만 막상 또 들어오니까 10% 정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러시아 쪽까지 들먹이고 있습니다. 일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종전이 안 될 시에는 러시아 쪽에도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근데 지금 전쟁이 길어지고 있는 만큼 유가 하락을 더 주도하고 내린다라면 러시아에서도 이 종전에 대한 부분이 저는 이제 이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계속해서 원유 수출로 인해 자금을 마련하고 그걸로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유가 하락이 소비자 물가 지수 진정도 될 것이며 그리고 종전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매우 긍정적인 방향을 지금 트럼프가 선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리고 보통 연준은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를 낮추기 위해 금리 인상을 했어요. 그런데 트럼프는 좀 방식이 다른 것 같습니다. 화석 연료를 더 캐서 정말 근본적인 문제, 원유의 가격을 낮춰서 소비자 물가 지수를 진짜 연준에서 원하는 2%대를 맞춰준다라면 연준에서도 정말 파월이 더 이상 반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트럼프는 멋있는 생각을 했고 저희는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새롭게 판을 좀 짜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오는 지표들을 좀 봐야 되는데 최근에 CPI, PPI 되게 잘 나왔습니다. 전망치보다도 낮게 나왔고 괜찮은 흐름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거기다가 어제 나왔던 미국 고용지표 발표, 실업수당 청구 건수죠. 이것도 6천 건 이상 높게 나오면서 아무래도 다시 금리가 동결해서 인하로 나올 수 있는 이야기가 넓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점도표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4번에서 2번으로 인하가 돼서 사실 12월 달에 좀 혼란스러웠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3월에 나오게 됩니다. 점도표는. 점도표가 나올 때 다시 한번 금리에 대한 전망이 바뀐다라면 증시는 그때 가서 우리가 투자하긴 늦습니다. 지금부터 긍정적인 마음으로 준비한다라면 저는 25년 새해 시장 정말 밝다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12월에 이제 머니투데이에 와서 로봇 종목들을 정말 그 누구보다 저가에서 많이 알려드렸던 것 같아요. 저는 CES 2025를 준비했지만 그 뒤에 머스크나 여러 가지 트레이드를 예상해서 제가 하이젠 RNN 같은 경우 정말 전 방송사에서 가장 낮은 9,000원대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무려 380%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그 뒤에도 뭐 클로봇, PNS 미케닉스, 엔젤 로보틱스 이러한 종목들 로봇에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려왔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로봇만 볼 것이냐? 아닙니다. 지금 어느 정도 1차, 2차, 3차까지 파동이 나왔다라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업종은 조금 더 넓게 가지시는 게 좋은데요. 그래야 우리가 또 강력하게 100%, 200% 되는 이런 수익들을 좀 맞이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긍정적인 부분에서 금리 쪽인 부분들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또 많은 업종들의 종목들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 좋습니다.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우리가 좀 우려했던 부분들이 국내 시장에는 조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또 얘기를 해주셨어요. 또 잠시 후에 또 자세하게 얘기해 준다고 하니까요. 잠시 후에 또 많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엔 또 아이리 위원님과도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정말 트럼프 정책에 대해서 앞서 이제 얘기를 해주셨지만 현 시점에서 많은 정책들에 이제 좀 눈이 가고 있거든요. 위원님께서는 어떤 정책에 좀 눈길이 쏠리시나요? 사실 정책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태까지 많이 갔던 종목들을 본다면 네. 추가 시세가 나올 종목들은
이제 실적 관련주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다면은 아직 움직이지 않은 종목, 지금 사실 딱 들어가기가 좀 애매할 수 있겠지만은 또 어떤 분들은 이 종목이 또 물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조금 소개시켜 드리면서 그 뉴스와 종목을 조금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뉴스가 가상화폐 실무 그룹을 신설하기를 명령했다,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 비트코인이 굉장히 많이 가파르게 작년부터 해서 또 올 상반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본다면은 사실 비트코인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것이 우리 기술 투자를 이제 여태까지 작년에 여러분들께 한 200%, 100%, 또 하반기 4분기에 또 매집을 해서 또 50에서 한 100% 정도 여러분들께 수익을 과감하게 이렇게 드렸는데요. 그리고 난 뒤에 좀 쉬어가는 흐름이 다시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코인이 안 갈 것인가? 많이들 갈 때는 얘기하더니 왜 안 갈 때는 얘기를 안 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도 다시 한 번 더 이제 분할 매수 들어가기에 좋은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결국에 이제 관세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는 관세에 대해서 그렇게 유화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그것이 이제 일단락되고, 또 조금 결국에는 무역 전쟁, 패권 전쟁에서도 이제 우리가 뭐 에너지 패권 전쟁도 있고 또 무역 패권 전쟁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한다고 해서 크게 이제 뭐 부정적인 것이 이제 조금 완화된다는 것뿐이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닌 건 아니다 싶어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관세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고 하게 된다면은 그 결국에는 또 이제 환율에 대해서 또 달러에 대해서는 약간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시장이 좀 밀리거나 이랬을 때는 우리가 안전한 자산이 다시 한 번 더 비트코인이나 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참고를 하시면서, 그러면 안 움직일 때 또 저점에서 모아가는 전략, 우리 기술 투자가 뭐 50% 올라갔을 때 그때 뛰어들기 해가지고 어렵게 20, 30% 먹는 것보다는 차라리 저점에서 차분하게 매집을 해서 자, 한번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입니다. 일전에도 여러분들께 수익을 뭐 200%또 저점에서 또 100% 이렇게 안겨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진입했을 때는 6,000, 7,500원 전후였는데, 이 자리에서 과감하게 이제 움직여서 한 100% 정도 수익률 게임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난 뒤에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원위치되는 흐름이 보여지는데, 다시 6,000원대, 7,000원 초반 이렇게 온다면 아주 또 좋은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코인이 그렇게 급격히 하단으로 하방이 이렇게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져서 이런 종목들 가지고 계신다면은 비중 투자를 6,000원, 7,000원에서 다시 한 번 더 해보자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없다 하면은 또 가는 종목들보다 안 가는 종목들을 조금 관심 있게 또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제가 이제 일전에 이 자리에서도 100% 수익 안겨드렸고, 재작년부터 해서 작년 1분기에 200% 수익, 이에서 또 100%, 그리고 4분기에 또 매집을 해서 100% 수익을 완료를 했는데, 자, 이런 것들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건 하나투자증권. 제가 앞서서 여러분들께 관심 있게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최근 이제 매수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도 사실 시장과 연계돼서 트럼프 정책 관련주만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띵뛰기 파동을 해야 되죠. 그래서 불나방처럼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자, 그런 종목들은 계좌에 한두 종목이면 충분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도 이제 저점에서 동사도시그 두나무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어서 올 한 해 또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 정치적 불확실성이 국내에 해소가 된다면은 주식시장이 좀 더 탄력을 받을 수가 있고, 그렇다면 지수가 2,800선까지 우리가 상승이 나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증권주들도 좋다. 그리고 이제 두나무뿐만 아니라 두나무가 나스닥 상장한다는 또 희소식이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우리가 볼만하고요. 토스 또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야놀자 토스 관련주로 항상 우리가 한 번씩 이제 저점에서 모아두면은 안전하게 수익이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두 종목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러시아 압박 소식이 있었는데, 러시아를 압박해서 종전 협상을 안 하면 관세를 때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볼 게 종전하면은 기대되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결국에 이제 재건 관련주들이 또 가지 않습니까? 재건 관련주들 많이 쉬어가는 종목들이 많은데 그런 쪽에서도 오히려 시장이 안 좋을 때 시장이 이제 갈 종목들이 가고 실적주들도 줌춤하고 또 탄력이 나오는 종목들, 정책주들이 한 좀 쉬어갈 수 있는 흐름에서는 오히려 재건주들이 한번 탄력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뭐 사실 우린 PTS 한번 볼까요? 저는 우린 PTS나 뭐 다른 종목들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린 PTS도 굉장히 많이 빠져서 지금 한 차례 급등 나오다가 저점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 작은 종목들은 제가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테마성으로 또 한번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참고하셔서 며칠 전에 한번 움직여주면서 5,800원까지 가주는 흐름이 보여졌는데 이런 종목들이 한 4,000원 후반대에서 뭐 5,000원 전후에서 있을 때 매집을 좀 해서 평단을 낮춰놓으시면 6,000원 이하로 낮춰놓으시면 충분히 또 한번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온다 보여져서 이 점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에게 연락 시도 가능성이 있다. 자, 대북주들도 사실은 많이 빠졌죠. 많이 빠져서 이 안에서 이제 우리가 본다면은 좋은 것들만 보지 말고 안 좋은 작은 종목들까지 본다 그러면 대아티아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아티아이를 보니까 지금 주가가 3,000원 초반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3,000원 초반, 3,000원이 맥점인데요. 3,000원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어서 크게 이제 한번 탄력이 나온다면은 3,500원까지도 탄력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대아티아이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다시피 저점에서 이제 매수를 하면 북방 관련주도 움직이기도 하고 철도 관련주로 움직이기도 하고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 한번 이제 탄력을 받으면 3,500원 이상 한번 기회를 줄 수 있으니까 저점에서 이제 이런 종목도 북방주 같은 그 경우도 좀 몰려있다 하시면은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서 저점에서 매집을 해놓으면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한두 달 내에 파동이 또 나올 수 있다 보여집니다. 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냐면은 우리가 간 것만 계속 설명하게 되면은 다음에 먹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 거는 어느 정도 한두 종목 가지고 있고 안 간 거를 편입을 해서 가지고 계시다가 그때 빵 하고 갔을 때는 이미 이제 우리가 매집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레인보우도 안 갈 때 11월 달, 12월 달에 매집해야 되는 거고 루닛도 안 갈 때 11월 달에 10월 달에 매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 매수를 해놓고 한 빵 하게 되면은 내 수익률이 30에서 50%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끌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끌고 가다 보면 100%, 140%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내가 추천주도 좋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물려있다 생각하시면은 그 중에서 내가 수익 날 종목을 찾아서 매집을 좀 하셔가지고 평단 낮추고 기다려 보시면 좀 어떨까. 그러기에 좋은 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대규모 AI 인프라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추진한다는 얘기 있었는데 자, AI 관련주 중에서도 가는 종목들은 가고 안 가는 종목들은 못 가고 있는 실정이죠. 그래서 이 안에서도 희비가 엇갈리는 흐름인데 자, 이쪽은 그래도 투자 규모도 굉장히 크고 또 올 한 해 계속 지속적으로 파동이 나오기 때문에 철저히 좀 탄력 있는 종목 중심으로 내용 있는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AI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연초에 강조해 드리고 싶은 거는 AI 플러스 휴머노이드, 그러니까 AI 로봇. 예전에 작년 같은 경우는 AI지만은 올해는 AI 로봇, AI 의료기기. 그래서 AI만 하셔서 안 되고 AI 플러스 뭔가 하나가 더 반도체해서 반도체, 로봇, 의료기기 모든 게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서 내가 뭘 선택을 잘 해가지고 1년 한 해 농사를 잘 지을 것인가 판단하셔서 차분하게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아이린 위원님에게 트럼프 정책과 관련해서 좀 여쭤봤는데요. 가상화폐 쪽 지수가 올라간다면 증권주들 그리고 저점에서도 공략할 수 있는 재건주와 그리고 AI 섹터까지도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트럼프 트레이드와 관련해서 좀 자세히 얘기를 해볼 텐데요. 한선우 위원님, 네. 이제 연말부터 새해까지는 거의 트럼프 대통령 이제 관련주들이 시장을 주도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연휴 직전에 이제 하루 이틀 정도는 트럼프 트레이드주들이 좀 쉬어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휴 다음이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지속될 거다 아니면 이제 끝난 거다 이렇게 좀 의견이 나뉘거든요. 위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무래도 많이 올라온 업종일수록 저는 시세는 어느 정도 둔화돼서 내려간다라고 봅니다. 이게 6개월, 1년 이렇게 지속되는 게 아니라
이미 이전에 있었던 트럼프 트레이드 이 관련 종목들은 우리가 이제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조금 못 올라갔던 오히려 그런 업종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좀 달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이제 취임을 했고 가장 먼저 제가 보기에 노려보는 부분은 노벨 평화상 이걸 받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활동을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돼요. 일단은 중동 전쟁 그 관련해서 계속해서 휴전을 압박하고 있죠. 그리고 또 이야기하는 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이 압박 종료. 그리고 북한까지 또 연락이 잘 돼서 이와 같은 부분에서 성과를 얻는다라면 아직까지 재료가 충분히 살아있는 그런 업종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관련해서 이제 재건 관련 종목 거기에서 저는 원픽은 단연 전진건설 로봇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사실 다른 종목들은 이 대장주에 따라서 거의 흐름을 거의 이렇게 같이 보인다 정도로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펴보실 거면 정말 다른 거 다 볼 필요 없습니다. 전진건설 로봇 딱 하나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남북 경역주 이쪽으로도 좀 관심이 좀 있는데요. 거기에서 본다라면 이제 가장 강하게 최근에 움직였던 건 개성공단 관련주인 신원이 시세가 가장 좋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 철도 쪽에서 본다라면 그래도 저는 부산 산업이 조금 더 유망하지 않나 이렇게 좀 살펴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다방면을 살펴보시고 그리고 철도 쪽에서는 또 이제 푸른 기술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게 또 로봇이랑 또 연관성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도에서는 하이브리드성 재료를 가지고 있는 이 푸른 기술 이 종목도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좀 새롭게 만들어가는 거에 저는 좀 집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나왔던 부분들보다는 앞으로 새롭게 어떻게 그려갈 것인가. 트럼프가 일단은 더 강하게 금리적인 부분을 내려면서 소비자 물가지수를 낮추려고 엄청나게 노력할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내 국민들이 가장 이전 대통령 바이든한테 불만이 있고 지지율을 얻지 못했던 거는 이 소비자 물가 지수를 잡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아무래도 이번에 소비자 물가 지수를 정말 낮추려고 많이 노력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살펴본다라면 금리 인하 수혜주는 어디일까요? 당연히 저는 바이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이오 쪽을 많이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이제 첨생복 관련해서도 이게 통과가 될 예정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새롭게 떠오를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전에 강했던 조선업종 사실 이제 옥석 가리기가 확실히 되고 있습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하락분을 만회하는 시세가 나왔지만 다른 대다수의 조선업종 종목들은 어느 정도 중기적으로 크게 상승몰이를 했고 이 중대형주는 여러분들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중소형 코스닥 종목들은 하루아침에 50%, 70%, 80%의 수익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이게 급등주죠. 근데 이제 중대형 종목, 대형 종목들은 정말 오랜 기간을 두고 올라가요. 그렇게 올라가야 80%에서 100%가 나오는 건데 그렇다면 이게 되게 위험한 게 저는 주식에서 오히려 우량주가 더 안 좋을 수도 있는 부분을 봐요. 뭐냐면 추세를 상승을 잡고 올라가면 오랜 기간 동안 올라가기도 하지만 반대로 고점을 맞고 떨어지면 다소 오랜 기간 동안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리스크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주식을 바라보실 때 중소형 급등주가 나쁜 거다?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만회하는 시세도 있고 잘 들어가면 빠르게 수익을 올릴 수 있고 그런데 우량주는 정말 잘못 잡았다가는 한 3개월에서 6개월 꽉 묶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히 조심해야 될 업종은 조선업종이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방산 쪽은 저는 좋게 봅니다. 왜냐하면 방산 쪽 같은 경우에는 이미 21년부터 해서 계속해서 올라왔고 최근에 사실 박스권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세는 사실 이게 크게 올라온 게 아니라 상승분에 따른 박스권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2차 랠리가 앞으로 그려진다면 저는 방산 쪽이 훨씬 더 우수할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 주 내내 계속 말씀드리는 건 어쨌든 우주항공 관련 테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주항공 쪽으로는 우리가 로봇만큼 또 크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정말 희망적인 업종이니까 다음에 제가 이제 업종 분석 시간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제 앞서 이제 두 분과 함께 시장 얘기를 저희가 다뤄봤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국내 시장에 대한 전망은 이제 두 분 모두 조금은 긍정적으로 동일한 의견을 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연휴 이후에 이제 우리가 봐야 하는 섹터는 무엇이 있는지 이것도 두 분의 의견이 동일할지도 궁금한데요. 먼저 아이린 위원님부터 연휴 이후에 봐야 하는 섹터 좀 속도를 좀 내서 들어볼까요?
네. 일단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 중심으로 미국도 네. 이제 실적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안 가는 쪽도 트럼프 정책 수혜가 받을 만한 종목으로 또 이제 편입하시면 좋다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은 이제 사실 지난주에 좀 많이 갔던 종목 중에서 우리가 좀 덜 갖는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LA 산불이 지속되면서 전력 그리고 전선 관련주들이 굉장히 힘껏 이렇게 신고가 나오는 종목들도 있고요. 탄력이 굉장히 좋은 흐름인데 1차적으로 이제 우리가 HD 현대 일렉트릭이 신고가를 경신해주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 AI 관련해서는 이쪽에 우리가 투자를 좀 단행을 하겠다 얘기가 나와 주었는데 그 안에서 이제 보니까 미국발 전력 수요도 지금 이제 LA 산불로 인해서 또 급증하고 있고 또 재생에너지로 환원을 하는 흐름이 보여지고 있고 또 미국의 오픈 AI, 오라클, 일본의 소프트뱅크에서 지금 한 700조 원대 투자가 지금 들어가고 있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위해서 또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또 증설한다, 구축을 한다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쪽은 전력 관련주들은 실적 관련주라고 보시면서 이게 갔다 밀었다를 할 겁니다. 분명히. 지금은 좀 한껏 2차 급등까지 나온 종목들이 있고요. 또 1차 조금씩 움직인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래도 처음에는 탄력이 조금 시총이 작은 종목들 중심으로 상한가 게임도 나오고 또 그랬다면은 사실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미국발 매출이 큰 기업, 크게 이제 비중 있는 기업들과 또 안전하게 여태까지 LA 전력청에 납품을 해서 꾸준하게 매출이 좋았던 기업을 우리가 수주와 매출이 일관되게 좋은 기업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물론 전선 쪽은 사실 동종 그룹들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해서 크게 편차가 없지만은 그래도 이제 덜 갖는 종목과 또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종목을 또 몇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HD 일렉트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D 일렉트릭 사실 돈을 좀 많이 가지고 현금이 좀 많다. 그래서 그렇다면 저는 이런 종목을 선호를 합니다. 왜냐하면 적게 가는 것 같지만은 안전하게 가기 때문에 밀어내면 또 크게 밀리지 않고 오히려 이제 며칠 전의 흐름을 보면은 자, 마이너스 8%대까지 급락하는 흐름이 보여졌는데요. 중요하지 않다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오히려 기회다 다시 한번. 왜냐하면 이 자리 40만 원 이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흐름을 봤을 때 우리가 조금 진입할 수 있는 다시 또 38만 원, 36만 원 해가지고 진입할 수 있는 최고의 자리이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말씀드린다면 오히려 홀딩을 해라고 말씀을 드리고 비중을 확대하라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여튼 어제 같은 경우에 시총이 이렇게 큰 종목이 무려 10% 급등이 나와주면서 좋은 흐름이 보여졌는데 자, 동사는 미국발 전력 수요가 급증하다 보니까 이제 동사가 이제 아무래도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일단은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다 아직까지도 평가를 받고 있고 그래서 동사는 꾸준히 이제 좀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갔다 밀었다 하면서 계속 꾸준히 상승 추세를 이어갈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제 두 번째 종목은 대한전선입니다. 자, 종목들 많죠. 우리가 대원전선, 세명전기, 또 제일일렉트릭 종목들 많은데 그 안에서 이제 좀 못 갔던 종목 대한전선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유중 이슈가 나와주면서 좀 밀리는 흐름도 보여졌는데 많이 갔잖아요. 많이 갔기 때문에 또 다시 주가가 또 많이 이렇게 회복을 하는 거고 또 그러다 보니 이런 자리가 8월 달에 이제 우리가 시장이 급락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10,000원까지 움직여주는 흐름이 보여졌는데 이 10,000원 저점을 기준으로 지금 한 30%, 40% 정도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가능하다 보여지고 이 전력망 복구를 위해서 LA 전력청에서 긴급 발주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실질적인 수혜는 LS 쪽과 대한전선을 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대원전선도 마찬가지죠. 대원전선도
대원전선도 마찬가지 이제 변압기 테스트를 이미 LA 전력청에서 완료를 했고요. 추가로 공급 기대도 이제 가지고 있는 만큼 동사도 눈여겨볼 만하다. 다만 이제 대원전선은 사실 4,500원 전후에 매물벽이 굉장히 강합니다. 굉장히 강해서 이거 바로 뚫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뚫어준다면 좋겠지만 윗꼬리가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한번 급등했을 때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 점 참고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첫 번째로는요, 이제 전력은 실적주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전력과 관련된 종목들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저희 업종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 또 어떤 쪽 봐야 될까요? 제가 이제 이쪽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제가 AI 의료기기를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AI 의료기기 하면은 사실 어제도 제가 뭐 녹화 방송을 좀 찍었는데, AI 접목해서 AI 로봇도 있고요. 로봇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그 하단의 종목들이 다 탄력 있게 나와준 것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그 아랫단 종목들이 또 움직여 준 것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제 다른 종목들도 희비가 조금 엇갈릴 수 있다는 점은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편입을 해두시고 관심 종목에 편입을 해두시고 이제 지켜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AI 의료기기 쪽에서는 루닛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루닛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점에서 이제 우리가 매집을 했습니다. 4만 원 이하에서 매집하시라고 11월 초부터 여러분들께 강조를 해드렸고요. 제가 공개 방송을 통해서 11월 초에 매집을 해드린 종목이 무려 이제 4만 원 이하에서는 더블 게임이 완료를 했는데, 자, 그리고 난 뒤 6만 원. 제가 지난번 또 신년 특집 방송에서 루닛을 여러분들께 추천주로 드렸죠. 추천주 드리면서 근데 공개 방송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당장 가긴 어렵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지켜봐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7만 원 정도 가면은 매물이 나올 거다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래서 한 차례 이제 추천해드리고 저점에 모으신 분들은 7만 원 보셨을 거고요. 7만 원에서 다시 한 번 더 6만 원까지 밀렸지만은 6만 원 잘 지지해주면서 7만 원까지 지지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본다면은 AI도 트렌드가 있지 않습니까? AI 바이오 쪽에서는 신약 개발과 의료기기를 보셔야 되는데, 자, 신약 개발은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이제 빅파마뿐만 아니라 엔비디아 같이 빅테크 기업들까지도 과감하게 이제 투자가 되고 이제 몰리면서 이쪽에 이제 신약 개발하는 이유는 뭐냐? 신약 개발하는 시간과 비용과 이런 리스크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거죠. 그래서 안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빅파마 기업들이 다들 이제 AI 신약 개발 소프트웨어 개발하거나 그 개발해서 제약사에 판매를 하거나 또는 이제 개발해가지고 신약 후보 물질을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거나, 이런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자, 요거하고는 또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참고하시고, 그 관련해서는 우리 시장에 딱히 관련주라고 말씀드리기가 애매해서 그러면 AI 의료기기를 보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이 나오지 않는 거는 좀 단기적으로는 안 보시는 게 맞다. 뭐 중기적으로도 마찬가지겠죠. 단기적으로 파동이 나오고 난 뒤에 끝날 수 있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한껏 많이 갖는 종목들은 사실 또 밀릴 수 있습니다. 이 점은 꼭 참고를 하시고, 루닛 같은 경우는 지난해 2분기 실적이 부진하다는 소식이 나와주었지만은 오히려 이것이 훨씬 더 좋다 이 얘기를 말씀드렸고, 이게 이제 예전에 이제 이때 이제 제가 공략을 해서 이때도 많이 먹었던 종목인데, 다시 한 번 더 저점에서 모아가면서 4만 원 이하가 좋다. 그리고 8만 원까지 더블 게임이 나와주면서 이제 이 실적 볼파라 헬스 인수로 인해서 시너지가 확대되는 구간이 이제 작년 4분기부터 해가지고 올 한 해가 기대되는 한 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아스트라제네카하고 협력 소식으로 인해서 인부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이제 저 고점에서 임원들 매도 소식은 있어서 별로 좋지는 않았지만은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물량 소화가 된다면은 충분히 뚫고 갈 수 있다 보여지고, 학계에서 지금 동사 가지고 있는 게 루닛 인사이트와 루닛 스코프 그리고 헬스케어 볼파라 헬스케어까지 이제 여기서 매출이 나오고 있는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딱 여기까지 하고 공개 방송에서 더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촉박하죠. 네, 네, 전선 테마와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의료 AI와 관련된 종목들 이제 설 연휴 이후에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한선우 위원님의 생각도 들어볼게요. 네. 이제 위원님은 설 연휴 어떻게 전망하는지 두 섹터 좀 들어볼까요? 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주항공 관련해서 말씀을 좀 우주항공. 네.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로봇 쪽은 너무나도 크게 올라가서 우리가 트레이딩의 영역이라고 저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우주항공 쪽에서 이렇다 할 정말 큰 시세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 제가 최근에 언급드리고 뭐 한 5% 10% 정도 올라온 것 같은데 뭐 이거 보고 제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닌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 트럼프가 취임식에서 화성에 성조기를 꽂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명백한 운명을 뭐 추구하겠다. 그래서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어떻게 태극기도 좀 같이 이런 이야기를 좀 재밌게 했는데 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물론 태극기를 꼽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앞서 발맞춰서 이렇게 나가려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이고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어제 우주항공청에서 올해부터 6,008억을 투입해서 이제 7년 동안 위성 개발에 나서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천리안 위성 5호 사업 공고에는 뭐 정지 궤도 복합 위성 개발 사업 추진을 개최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최근에 있었던 블루 오리진에서는 좋은 성과가 있었죠. 우리가 우주항공 테마를 볼 때 사실 우리나라보다는 아직까지 미국에서 발생되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눈여겨 보셔야 되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블루 오리진이 뉴글렌을 정말 성공리에 이렇게 맞췄습니다. 발사를 했고, 그게 이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우주 경계선이 있는데요. 그 경계선을 돌파를 했어요. 그 카르마 라인을 돌파해서 정말 성공적으로 크게 올라갔고, 그다음 재사용 발사체까지 밑으로 잘 떨구는 그런 부분을 보면서 머스크도 진짜 인정을 해주고 박수를 쳐주는 정말 아직까지 너무 좋은 그림이에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 우주항공 쪽에서 우리가 큰 기업에서도 돈을 많이 벌기보다는 아직 기술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주식과는 잘 어울리는 업종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물론 뒤늦게 다 올라가고 난 뒤에는 당연히 실적에 대한 부분을 보겠지만 사실 주식의 꽃은 저는 기대감과 앞으로 있을 모멘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생각해요. 이 주식이라는 게 우리 일상생활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있는 짧게는 6개월에서 1년 뒤 시세를 지금 미리 가져와서 거래하는 게 주식의 메커니즘인데요. 근데 앞으로 물론 3년, 5년 더 넓게 남아있을 수는 있지만 지금 가격 구간은 크게 기대감이 반영이 되지 않은 그런 구간의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을 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금요일 날 가장 강하게 올라왔던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우리나라에서는 1티어 회사라고 좀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 보잉 기업이나 앞서 말씀드린 뉴글렛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가장 강한 시세를 좀 최근에는 분출하고 대장주로서의 시세를 체크해 보시는 편이 좋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좀 말씀드리는 이노스페이스라는 종목을 좀 볼게요. 이노스페이스를 주목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민간 기업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발사에 성공했던 그러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비하고 있는 이 한빛나노라는 걸 원래 사실 올해 3월 달에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조금 계획이 밀리면서 7월 달로 미뤄졌습니다. 오히려 괜찮아요. 왜냐하면 7월까지 기대감이 있는 거니까요. 그때까지 주가가 물론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은 등락은 있겠지만 조금씩 좋은 소식이 나올 때마다 쭉쭉 올라갈 거예요. 왜냐하면 금요일도 4.5%가 올라가고 별거 아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는 3억 원이라는 돈은 사실 큰 돈이죠. 그런데 주식시장에서 3억 원은 사실 너무 낮은 금액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에 따른 매출이 발생이 되었고요. 그로 인해 시간에 정말 소폭 2%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차츰차츰 올려가고 정말 그 기대감이 증폭돼서 7월 되면은 주가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텐베거 그 종목도 가능한 게 이노스페이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있을 7월에 있을 브라질에서 발사를 하거든요. 7월에 브라질, 그리고 9월에는 호주, 그리고 올해 3차례 더 예정이 돼 있어서 총 5차례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에 따른 성공이 만약에 발사가 성공된다라면 수주 잔고가 정말 크게 올라오고 이 주가라는 기대감이 정말 크게 불러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이노스페이스 특히 좀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장 마지막에 가져온 종목도 우주항공 관련 종목 중에 하나라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주항공 섹터 짚어주셨고요. 이제 또 기대감으로 주식은 움직인다라고 하면서 기대감 모멘텀까지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한 종목만, 한 섹터만 더 여쭤볼게요. 어떤 섹터 또 봐야 될까요, 위원님? 저는 이제 트럼프가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거라고 네. 생각돼서 그렇다면 우리가 또 이제 스토리를 그려봐야 되겠죠. 네. 뭐 이미 나온 거 저는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네. 앞으로 그려가는 게 주식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럼 이제부터 바이오를 조금 더 집중해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금리 인하에 있어서는 정말 그 어떤 업종보다 가장 수혜를 보는 또 어떻게 보면 주식의 꽃은 바이오가 아닐까 저는 생각되는데요. 뭐 최근에 사실 의료 AI 바이오 기업, 루닉, 그다음에 뭐 3빌리언, 그다음에 제가 또 강조드렸던 신테카 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정말 강하게 또 시세 분출을 해서 더할 나위 없이 이번 주에 기분 좋게 좀 봤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첨생법 관련해서 좀 진짜 정통 바이오 종목들, 그냥 뭐 의료 AI 뭐 이런 쪽보다 오히려 진짜 치료제를 개발하고 CDMO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런 회사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에서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적인 부분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저는 이 필수품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의약품은 그렇게 관세를 부과하면서 그러니까 관세에 대한 악재가 크지 않을 거라고 전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원체 의약품 가격도 높기 때문에 여기에서 관세를 더 부과해버리면 그 가격이 천정부지로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의약품 쪽으로는 오히려 관세를 또 피해가면서 금리 인하까지 있는 정말 두 가지를 호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업종이 바이오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일단 미국에서 생물보안법 승인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을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생물보안법이 정말 통과가 된다면 당연히 줄기세포, 첨단 재생 의료 이쪽으로 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사실 이 종목을 제가 조금 아꼈는데 여러분들이 이 파미셀이라는 종목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 진짜 알게 모르게 진짜 시세를 상당히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미 앞의 시세를 예상할 수 있는 그런 흔적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파미셀이라는 종목을 저는 단연 원픽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이미 크게 올라간 종목이 아닙니다. 이미 크게 올라간 종목은 저는 절대 원픽이라고 말씀을 안 드려요. 그래서 파미셀에 대해서 차트 흐름을 한번 살펴볼 테고요. 그리고 어제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카티 관련 이 꿈의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는 큐로셀, 이 큐로셀에서 나오는 안반셀도 임상 2상을 이제 진행하고 앞으로 3상으로 넘어간다면 정말 우리가 이 혈액암의 진짜 킬러, 진짜 꿈의 항암제, 이 카티에서 좋은 성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말 생소한 종목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회사가 바이오 시밀러 쪽으로는 집중을 하고 있고, 그 다음 CMO 사업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프리스티지 바이오 파마, 이 종목도 좀 관심권에 두셔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파미셀의 흐름부터 한번 볼게요. 최근에는 어디에서도 언급을 많이 안 해서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잊혀진 종목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 때 워낙 강하게 시세 분출을 하고 바닥을 다지고 난 뒤에 최근에 크게 뭐 이렇다 할 거래량이 발생되거나 상승을 되지 못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한번 볼까요? 자, 8월 달에 있었던 강세에서 8월입니다. 이때 시대가 크게 띄워놓고 주가를 의도적으로 급락을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난 뒤에 기간 조정을 약 3개월 정도 보이고 그 다음 알게 모르게 올려두고 이제 각을 세우려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네, 진짜 너무나도 좋은, 그러니까 누군가 만지는 이가 저는 있다라고 보고, 그리고 첨생법에 있어서는 가장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올라가고 그 뒤에 파미셀 좋다라고 해서 관심을 두지 마시고 지금 충분히 관심을 두셔도 좋을 회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뭐 어제 큐로셀 이야기는 드렸으니까 프리스티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프리스티지 바이오 로직스가 있고요. 바이오 파마가 있습니다. 네, 같은 회사 그룹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강하게 시세 분출을 29,000원까지 상승을 만들고 난 뒤에 주가를 크게 밑으로 떨구거나 하락을 시키지 않고 어느 정도 2에서 3개월 정도 기관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물대 역시 보시면 고가에 형성되어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매물대 라인이 오히려 밑에 받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 잔량이 오히려 더 나오기가 어렵고 매수로 이 매물대를 만들어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보시면 이렇게 고가를 찍었던 종목은 매물대가 여기까지 나와 있을 거예요. 왜냐? 거기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나 투자자들이 사실 거래가 몰렸고 물렸을 가능성이 높은 건데요. 이거는 좀 반대적인 흐름이라 저는 이 라인 15,000 라인을 탄탄하게 유지한다라면 앞으로 이 프로스트 바이오파마도 좋은 시세 상승몰이를 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기대감으로 움직일 섹터부터 꽁꽁 숨겨놨던 종목까지도 공개를 잘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위원님들의 원픽, 이제 유망주는요, 잠시 후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상담으로 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 상담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나요? 네, 오늘 통시질 통해서 참여 방법 좀 안내해드리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상담으로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부터 좀 연결을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에 고민이 있으실까요? 재룡전기 59,000원에 20%입니다. 네, 재룡전기고요. 매수가는 59,000원, 비중은 20%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네. 지금 수익권에 있는 종목이네요. 네, 목표를 추가해가지고. 네, 좋습니다. 목표를 과연 어디까지 봐야 할지 아이린 위원님과 함께 좀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재룡전기, 예. 예. 예, 금액이 높았는데 추마해가지고 이렇게 낮춰놨어요. 아, 네. 너무 잘하셨네요. 그래서 비중이 20%구나. 네네네네. 한 번에 저는 비중을 20% 매수를 하신 줄 알고. 예. 지금 6만 원 전후가 조금 쉬어갈 수 있는 그 물량 소화를 하고 있는 구간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일단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일단 작년에 굉장히 큰 시세가 나오고 난 뒤에 많이 눌렀는데 이번에 이제 LA 산불 플러스 또 이제 AI 또 투자 확대 이런 소식으로 인해 가지고 전력뿐만 아니라 전기 뭐 전선까지도 좋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은 탄력이 세게 한 번에 나오지를 못했다는 것이 좀 아쉽지만은 나쁘지 않고요. 실적도 이제 23년 대비 24년도도 실적 증가폭이 상당히 또 이루어지고 있고 올 한 해도 뭐 나쁘지 않지 않을까. 다만 이제 이게 연속성이 있을까는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일단 지금 자리 6만 원 전후가 예전에 저항으로 작용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좀 강하게 뚫어주게 되면 7만 원 정도에 또 다시 한 번 더 매물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자체가 차분하게 천천히 조금씩 가는 종목이니까 예를 들어서 현대 일렉트릭이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종목이 차분하게 이제 잘 가준다면은 동사도 마찬가지 7만 원, 8만 원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현대 일렉트릭이라는 종목이 탄력이 확 이렇게 한 번에 막 급등이 뭐 20, 30% 나오는 그런 종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분하게 이제 밀어낼 때는 비중을 담으시고 올라갈 때는 또 비중을 조금씩 낮추셔가지고 이제 저점에서 가져가면 좋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투자를 잘 하신 점은 물리셨다고 하셨는데 7만 원에서 근데 저점에서 잘 매수를 하셔서 평단을 잘 낮추신 건 좋은데 비중도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이제 한번 이렇게 먹고 나왔을 때는 똑같은 매매를 또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철저하게 수익권에 이제 도달했을 때 7만 원 전후에서 한 좀 절반 정도 덜어내시고 시장 분위기를 봐서 가져갈 수 있으면 더 가져가되 더 뭐 못 가져가겠다 싶으면은 다시 6만 원까지 밀리겠다 싶을 때는 한 반 정도 덜어내시면서 수익 실현을 하시고 나머지를 끌고 가시고 또 매수가 손절가 잡으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근데 이제 전기 쪽도 전선과 마찬가지로 좋으니까요.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더 내려가지는 않겠죠? 내려간다고 너무 걱정하면 주식을 어떻게 합니까? 걱정이 되시면 감사합니다. 물량을 비중을
네. 매수가 부근에서 비중을 줄였다가 더 밑에 내려오면은 또 비중을 확대를 하시면 평당이 58,000원, 7,000원 더 낮아질 수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추가 매수 통해서 매수가를 좀 낮춰놓으신 거 정말 잘하신 것 같고요. 차분하게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를 그릴 거니까요. 7만 원 전후에서 비중을 어느 정도 줄이고 수익까지 꼭 챙기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전화 연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에 고민이 있으실까요? AD 테크놀로지 네, AD 테크놀로지 매수가와 비중을 9만 알려주시죠. 3천 원에 네, 매수를 했는데 종가에 19,300원을 샀는데 네, 뭐 18,970원인가 이렇게 빠졌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1월 2, 3, 4인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결과적으로 조정이 한 14일인가 이렇게 됐는데 이 밑에 12,060원인가 12,000대부터 반등하면 그 한 2, 3일 올라갔다가 조정 줬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그거 보고 샀는데 네. 이게 하락으로 갈지 그게 겁이 나갖고 잘못 산 거 아닌가. 아, 네, 그러셨군요.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괜히 샀다 싶어갖고 네. 한미 샀다가 수익 한 20% 보고 팔았고서 다시 이거 잠깐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려고 한 건데 네, 이거 그러셨군요. 걱정이 너무 다네요. 네, AD 테크놀로지 매수가는 19,300원. 비중이 좀 많습니다. 60%고 네, 추가 그리고 매수도 또 하나는 네. IR을 네. IR 공시가 떠서 했는데 보통 사무실에서 IR을 하는데 인터넷인가 뭘로 이렇게 삐끔하고 말아서 네, 시청자님 그러시군요. 네. 일단 저희가 전략을 좀 빠르게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네. 위원님 도와주시죠. 네. 일단 AD 테크놀로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시청자분께서 이 종목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마음 졸여서 좀 보고 계시는데요. 사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AD 테크놀로지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 이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어떻게 전기전자 반도체 업종을 이끄냐에 따라서 사실 거의 다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종목을 개별적으로 분석하는 것도 좋겠지만 너무 이 종목만 이렇게 내가 너무 좁은 시야로 보시다 보면 더 답답하고 또 내 매수가가 조금 높고 손실이었다가 조금 수익이 되면 바로 팔아버리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비중이 높다라는 건 그만큼 여유가 없으실 텐데요. 앞으로는 비중을 되도록 한 종목이 60%까지는 다소 높으니까 그 비중 관리에 대해서는 조금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AD 테크놀로지는 저는 여러모로 엮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긍정적으로 봅니다. 우선적으로는 이제 NPU, 신경회로 처리망이라고 해서 이와 관련된 이슈를 특히라도 많이 봤는데요. 그리고 또 이 종목이 진짜 HBM, CXL, 온디바이스 AI 다 엮일 수도 있어요. 거기다가 이야기하는 뭐 사실 ASIC,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설계 분야에서도 조금 기술력이 있는 그런 회사로 평가되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에서 정말 다방면의 재료를 갖고 있는 회사가 AD 테크놀로지인 건 맞습니다. 다만 최근에 하락하고 있는 요인은 사실 이런 거예요. SK 하이닉스가 워낙 고가에 상승을 했었죠. 그리고 난 뒤에 영업이익이 8조 800억 정도가 나왔어요. 시장에서 전망했던 예상치 정도가 나온 건데 이게 8조 8천억이 나왔다라면 정말 이야기가 달랐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에 따른 시세 하락이 좀 그려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최근 2, 3일 내 주가가 반도체 업종의 종목들, 제가 정말 운영했던 종목들 많거든요. 뭐 IMT, TFE, 그다음 뭐 제주 반도체 여러 가지 종목들을 했는데 대부분 2, 3일 내 시세가 다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다음 이제 연휴 지나고 나서 충분히 저는 2만 원 이상 회복할 거라고 예상되니까 다만 비중을 조금 줄이시고 목표가 24,000원 이상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반도체 설계 기업 AD 테크놀로지 살펴봤고요. 걱정이 정말 많으셨던 것 같은데 한선우 위원님의 전략을 통해서 걱정을 조금이나마 내려놓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문자 종목 상담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요. 네, 리가캠 바이오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요, 12만 1,600원이고요. 비중은 18%입니다. 아이린 위원님과 함께 살펴볼 텐데 이 종목도 수익권에 있는 종목입니다. 바이오 종목인데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올 한 해 JP모건 헬스케어에서 강조를 했는 게 첫 번째가 ADC 관련입니다. 그래서 ADC 쪽은 굉장히 이제 관심 있게 보셔도 좋고 또 실적 부분에서도 우리가 에로 관련주들은 기술 수출 관련주들은 알테오젠을 비롯해서 알테오젠 그리고 이제 리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 이런 종목들을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한 차례 급등했다가 지금 눌렸다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바이오 종목들 우리가 첫 번째로 보는 것들이 이제 무엇을 봐야 되느냐 하면은 금리 인하가 지금 어느 정도 지속될 수 있는가.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두세 번 얘기를 하면서 금리 인하 압박을 하면서 금리 인하가 연내 한 두세 번 정도 예상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가능할까는 왜냐하면 이제 CPI나 PPI가 이번에는 예상치보다는 좀 낮게 나왔지만은 다음 달은 우리가 또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너무 마냥 이제 또 좋아해서는 또 안 될 것 같고 또 이제 바이오 관련해서는 두 번째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면서 지금 중요한 미팅들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오 가지고 계신 분들도 희비가 좀 엇갈릴 수 있는데 그렇지만은 오히려 이제 기술 수출 쪽은 제가 봤을 때는 좀 힘들 때 다시 눌리거나 할 때가 또 매수 적기가 아닐까. 올 한 해 또 본다면은 나올 뉴스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좋다 보여지고 다만 이제 연초에 바로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가 항생제 관련한 뉴스가 나와 주었는데 이 관련 부분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 미팅이 있었는데 이번 주에 취소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FDA 일정이 순항이 이어지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실정에서 조금 그런 부분이 마이너스로 작용은 할 수 있다. 요거는 조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재료는 살아 있고요. 바이오 쪽에서 악재가 이제 여러 미팅들이 일단은 중지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FDA 일정도 순항 여부가 우리가 또 확인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에 우려감이 좀 확대되고 있다. 이 점은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긍정적인 요인은 재료가 뭐 사라진 게 없다. 그래서 리가켄 바이오도 마찬가지, 알테오젠도 다 모두 저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차트를 한번 보신다면 사실 이 종목이 7만 원에서 한 14만 원 근처까지 갔습니다. 먼저 달렸던 종목은 알테오젠이죠. 그래서 알테오젠이 가고 난 뒤에 이제 리가켄 바이오가 후발주로 이제 탄력을 받으면서 알테오젠 끝까지 가고 나니까 후발주로 탄력 받으면서 어느 정도 한 50%, 30% 마지막 후발주로 급등이 나와주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자리에서 추천을 해드리고 고점에서 매도를 해버렸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때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제 선거가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힘을 못 낼 거다 이제 보고 있었고 그래서 고점에서 매도를 해버리고 지켜보자는 이제 관망 심리가 강했습니다. 이때 이제 비트코인으로 갔는데 10만 원 잘 지지해주면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 지금 이 12만 원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로 이 자리를 지지를 해줘야 되는 자리죠. 근데 러프하게 봤을 때는 큰 의미 없이 비중이 지금 18%인데 저라면은 여기서 바로 간다면 좋겠지만 가더라도 13만 원, 14만 원의 매물벽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비중을 한 8% 덜어내시고 내려올 때마다 비중을 조금 더 담으셔서 홀딩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조금 뭐든지 누군가 얘기를 하면 다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하루 이틀 가져가는 게 아니라 한 달, 두 달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말씀드렸다시피 차분하게 비중 조절을 좀 하면서 가져가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종목은 리가켄 바이오였고요. 알테오젠 다음에 후발주로 움직인 기업이죠. 비중을 좀 덜고 내려올 때 추가 매수하자라고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다음 문자도 좀 빠르게 이어가 볼게요. 루미르 고민으로 남겨주셨고 매수가는 11,121원 그리고 비중은 10%입니다. 분할 매수를 좀 하신 것 같아요. 우주항공과 관련된 섹터 이제 좀 전에도 짚어주셨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계실까요? 너무 좋죠. 네, 우리 시청자분이 정말 좋은 종목을 또 좋은 가격에 딱 알맞은 비중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 너무 잘하셨고 축하드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상승될 가치가 충분히 있는 회사라고 전망하고 있고요. 제가 물론 이노스페이스를 많이 말씀드리는 건 최근에 상장했던 우주항공 기업 2개
말씀드리면 루미르 그리고 이노스페이스 두 종목이에요. 근데 이제 두 종목 다 제가 언급을 드릴 수 없으니까 이노스페이스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루미르 역시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보호예수 물량을 털어내면서 정말 하락 시세를 좀 줄 것 같이 하다가 그날 바로 끌어올렸어요. 그 다음 날이죠. 그 다음 날 끌어올렸는데 그렇게 이제 시세를 어느 정도 상방으로 이평선을 수렴하고 상방으로 좀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조금 오래도록 좀 보셔야 되는 종목이 아닐까 생각돼요. 최근에 있었던 이슈를 한번 살펴보면 이탈리아 우주의 날에 초청을 받았던 기업이 루미르예요. 이탈리아 역시 이제 우주 항공 쪽에서는 강대국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탈리아와 앞으로 루미르에서 나올 수 있는 호재 이런 것도 기대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스페이스 X, 일론 머스크가 수장으로 있는 기업이죠. 거기에 루미르 1호 계약에 이어 2호기 발사 계약까지 또 완료한 상태예요. 그래서 그에 대한 모멘텀이 정말 좀 기대될 수 있고 또 신규 상장 종목은 항상 보호예수가 발목을 잡는데 최근 트렌드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셀비온 이야기도 많이 드렸고 그때 당시 수렴해서 발산으로 추세를 바꿔서 올라갔을 때 50% 정도 단기적으로 최근에 올라왔거든요. 셀비온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시세가 거의 그대로 저는 연출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1차 파동으로는 약 50%. 그러니까 지금 차트 흐름을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올라온 시세가 그래도 한 15% 정도 저는 올라왔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35% 정도는 충분히 열려 있을 겁니다. 뭐 하루아침에 상한가를 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기간 상승을 두고 1차적인 파동, 제가 보기에는 50% 선이니까 35% 정도를 목표하시고 그때 시점에 내가 우주항공에 더 기대를 하고 싶고 비중 10% 정도는 크게 부담이 없다라면 정말 없는 돈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식을 너무 3% 뛰기, 2% 뛰기 내가 이런 거에 뭐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서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정말 확실히 크게 올라갈 종목이라면 또 좋은 단가라면 정말 이거 기간 투자했을 때 정말 더욱 큰 빚이 나니까 이 종목 잘 보유하셨다가 정말 앞자리 바뀌는 2만 원대 구간도 한번 목표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주항공과 관련돼서 최근에 관심이 정말 많은 기업이죠. 루미르. 앞서 이제 우주항공 섹터와 연결지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정말 매수하기 잘했다라고 칭찬 또 해주시면서 목표가는 앞자리가 바뀌는 2만 원 선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설명해 주셨으니까요. 걱정 말고 충분히 끌고 가셔서 수익까지 연결하시길 저희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도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 여기까지만 받아보도록 하겠고요. 지금부터는 설 연휴 이후에 우리가 과연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 그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설 연휴 이후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그 해답을 들고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가 설 연휴로 쉬어가기 때문에 한 주가 거의 통으로 없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후 시장을 예측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 두 분에게 오늘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 공략주를 좀 제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린 위원님, 네. 앞서 이제 여러 섹터와 종목들을 좀 설명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딱 한 종목 어떤 유망주를 좀 꼽고 싶으신가요? 네, 대한전선을 이제 추천을 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갖는 종목보다는 조금 이제 실적과 맞물려서 천천히 가더라도 여러분들께 안전한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을 이제 선택을 했고요. 동사 같은 경우 이제 앞서서도 내용을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이제 또 실적과 또 고객사까지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AI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 700조 원대 대규모 이제 투자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AI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전력에 대한 이쪽에 대한 이제 관심이 지속적으로 이제 지속될 거라고 이제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미국의 이제 LA 산불 소식이 있었죠. 그래서 LA 산불 소식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 노후화된 전선이나 이 배전망 이런 것들이 교체가 돼야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동사가 LA 전력청에 공급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또 수주는 충분히 또 받아낼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사 공급사가 뭐 미국, 싱가포르 이런 쪽에 이제 공급사를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미국 매출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미국 매출이 많은 기업 중에 하나가 대한전선이기 때문에 초고화 케이블을 중심으로 매출이 나와주고 있고 송전 배전망 관련해서 동사가 이제 수주를 이제 따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산불 피해가 어마무지하지 않습니까? 72조 원대라고 합니다. 충분히 이쪽 전력이나 또 전선이나 전기 쪽은 실적이 가능하다, 실적 성장이 가능하다 보여져서 주가는 바닥에서 아직 별로 움직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5년 동안 미국의 서부 쪽에만 나는 수주가 한 1,000억 원 이상 공급이 되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연초부터 영국에서 또 영국 동부 지역에 1,000억 원대 이제 수주를 또 따내면서 이제 실적 부분에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뭐 지난해 4분기 실적이 별로 안 좋았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1년 통틀어서는 사실 그렇게 실적이 안 좋은 게 아니다. 3분기 수주도 1조가 넘었고요. 4분기 수주도 1조 2천억에 달합니다. 그래서 23년도에 이제 수주 부분이 어느 정도 이연되면서 실적이 올 하반기에 개선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올 한 해는 기대해 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서 대한전선을 관심 있게 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12,000원 전후에서 횡보하는 흐름이 수개월간 지속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전력주들이 전기 관련주도 이제 움직이면서 함께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동사도 14,000원이 굉장히 좀 쉬어갈 수 있는 자리죠. 예전에는 지지가 나왔고 지금은 지지와 저항 이런 자리를 우리가 만나는 이렇게 시고 저종이 만나는 자리를 우리가 굉장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시가, 고가, 저가 이제 그리고 종가 이런 것들이 만나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이게 14,000원입니다. 그래서 14,000원 정도에서 13,500원에서 14,000원 사이 물량 소화를 하면서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대한전선 관심 있게 보시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대한전선은 목표가는 1차적으로 16,500원 제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뭐 러프하게 본다면 2차적으로 17,000원, 18,000원 볼 수 있는데 1차 목표가는 16,000원 후반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손절가는 사실 손절이 의미가 없죠. 제가 뭐 단타 추천하는 전문가가 아니니 사실 손절은 의미가 없는데 그냥 만들어 드린다면은 11,000원을 만들어 드리고요. 관심 있게 보셔서 꿀 수익 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이린 리어님의 이제 설 연휴 이후의 공략주 들어봤는데요. 바로 대한전선이었습니다. 앞서 전력주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면서 이 전력주는 지금 실적주이고 여러 가지 모멘텀도 짚어주시면서 지금쯤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다라고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는 16,500원까지 저희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한선우 위원님의 공략주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앞서 우주항공 쪽이다라고 힌트는 주셨었는데 여러 종목들 소개해 주셨거든요. 어떤 종목을 공략주로 가져오셨나요? 네, 말씀드릴 종목은 컨택이라는 종목입니다. 컨택이요? 네. 아까는 없던 종목이었나요? 그렇죠. 말씀을 네. 일부러 안 드렸죠. 네. 네, 뭐 사실 비슷하게는 움직일 수 있는데 우리가 컨택을 좀 더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주항공청에서 6.8억 이건 좀 새롭게 나온 금액입니다. 뭐냐면 이전에 이제 발표됐던 부분을 살펴보면 R&D 예산으로 8,064억 그러니까 작년보다 5,627억에서 43% 증가된 금액을 이렇게 투자하면서 앞으로 민간 기업들에게 더 많은 기술 개발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힌 건데 이번에 새롭게 나온 게 6.8억이에요. 그게 이제 금요일 날 나왔던 뉴스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정지 궤도 복합 위성 개발 사업 추진위를 개최한다. 이런 이야기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기업들의 조금 더 자금 숨통을 틔워주고 기술 개발을 할 거라고 이제 혁신적인 기업을 좀 만들어내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컨택에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정지궤도에서 복합 위성 이거는 이 컨택이 하고 있는 사업과 많이 연관성이 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다운 스트림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이 컨택에서 앞으로 향후 발생될 수 있는 모멘텀이 높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AI 기술 또한 이 우주항공 쪽에 접목을 시켜 나갈 거예요. 거기에 따른 이제 중요한 과제로 안정적인 운영 체계가 핵심인데 그것 또한 컨택이 앞으로 풀어가야 될 숙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숙제가 있다라는 건 앞으로 국제 과제나 긍정적인 요인이 있다라면 그에 대한 부가적인 점수를 크게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앞으로 미래 성장성 기대감이 있는 종목에 대해서 더 많은 점수를 주고 그 많은 멀티플을 저는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컨택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높은 금액은 아니지만 71억 규모로 이렇게 위성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에 또 선정이 되었다라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사실 이제 주봉으로 조금만 넓혀서 일단 먼저 봐드릴게요. 자, 최근에 상장한 거는 사실 23년도에 상장을 하고 그 뒤에 25,350원을 찍고 그 다음에 조금 큰 하락세를 좀 보였습니다. 하지만 주봉상 안정적인 바닥 구간을 좀 잡고 있는 흐름이 보이시죠? 밑에 이평선을 깔아두면서 주가는 이제 더 이상 하방 경직성이 생겨서 크게 밀려날 부분은 없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물론 세계적인 증시가 흔들리고 또 금리의 여파가 있다라면 당연히 성장성인 종목이니까 하락이 될 수도 있겠지만 주봉상 봤을 때는 충분히 밑에 라인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흐름을 이어갈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렇게 본다라면 일봉으로 봤을 때도 이제 이평선을 수렴하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릴 때는 이평선들이 떨어져 있을 때 이런 구간에서 말씀을 절대 드리지 않아요. 이평선이 수렴하고 뭘 하겠어요? 발산을 하면서 다시 정배열 과정을 겪어요. 5일선, 21선, 61선, 120일선. 이런 식으로 이제 순차적인 우상향의 랠리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앞서 우리 시청자님이 말씀하셨던 루미르, 그다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노스페이스, 그리고 컨택 모두 다 이제 출발점에 좀 서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컨택에 대한 주가가 앞으로 25년도에 정말 큰 상승몰이를 할 거라고 기대해 볼 수 있고요. 저는 목표가를 18,000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8,8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선호 위원님의 관심주, 공략주는 바로 컨택이었습니다. 우주항공과 관련된 종목으로 마지막까지 장식을 해주셨네요. 목표가는 18,000원까지 설정해 보겠습니다. 두 분 모두 마지막에 이렇게 강력한 한 방을 잘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다만 저희가 한정된 방송 시간 때문에 중요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앞서 못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과 얘기하고 소통을 할 수 있는 무료 공개 방송 시간을 따로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아이린 위원님, 네. 오늘 어떤 내용으로 방송 준비해 주셨나요? 1월 한 달도 이제 사실 연초에 신년 특집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종목 추천해드렸던 종목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였죠. 그래서 제가 한 종목 추천을 해드렸고 또 루닛도 이제 여러분들께 추천을 또 해드리고 이후에 그러다 보니 종목 추천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듯이 제가 이제 작년부터 여러분들께 이제 바뀐 매매 스타일은 우리가 단기 스윙과 중기 스윙을 통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또 종목은 한두 종목, 돈 1,000만 원밖에 없는데 100만 원씩 10종목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50만 원씩 20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던데 결국에는 마이너스로 계좌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매매보다는 실질적으로 한두 종목, 많게 3종목 정도 해서 이제 비중 100%에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완벽하게 구성을 해가지고 저점에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한두 종목 편입을 하셔서 꾸준히 수익 내는 것이 지름길이다. 이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에 앞서서 이제 작년에 림파고, 청룡, 여의주, 10선이 모두 플러스로 대거 성공을 했습니다. 4분기를 보면은 우리가 루닛과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이제 추천을 해드려서 여러분들도 공방 들으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루닛은 이제 완전 저점에서 추천을 해드렸고요. 35,000원 전후에서 추천을 해드렸고 그리고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완전 저점 12만 5천 원, 13만 5천 원, 이 14만 원 이하에서 매수를 해드리면서
둘 다 더블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1분기 이제 이렇게 한 달을 보내고 우리가 정책, 트럼프 정책 이슈 다 뭐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 많은데 앞으로 1분기 2월, 3월 동안 어떻게 우리가 전략을 펼쳐야지 계좌가 더블이 금방 갈까? 계좌 더블 게임 이제 참여하실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공개 방송 입장하셔서 종목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가지고 오셔서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이린 위원님의 공개 방송뿐만 아니라 한선호 위원님의 공개 방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을 많이 잘라 먹었는데 어떤 내용 좀 준비해 주시나요? 아, 예. 저는 운영, 이 주식에 있어서 순환매라는 걸 정말 핵심적으로 좀 다룹니다. 제가 12월에 이제 입성하고 난 뒤에 가장 먼저 공략했던 게 아티스트 스튜디오. 네, 110% 정도 수익률을 올렸죠. 그 뒤로 로봇 종목을 하이젠 RNM을 9,000원에 말씀드리고 380%가 무려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클로봇 역시 80%, 뭐 PNX, 미케닉스, 엔젤 로보틱스 뭐 전부 다 50% 이상은 이렇게 우습게 좀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자율주행 쪽에서 본다라면 정말 없으면 서운하다고 말씀드린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부터 SOS랩 뭐 정말 너무나도 다양한 종목들을 저점에서 많이 다뤄드렸던 것 같아요. 그만큼 저는 시장에서 좀 폭발적인 1차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 모멘텀에 좀 더 집중하고 좋은 가격에서 매수를 해서 정말 빠른 수익을 얻고 그 다음에 복리적인 그러니까 갖고 있어서 오랫동안 있는다라면 물론 큰 수익도 낼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잡고 50에서 60% 수익을 본다라면 그 추가적인 수익을 가지고 또 재투자가 들어가니까 정말 좀 더 유용한 그런 주식 투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되니까 저희 인사이트 많이 들어보시고 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개 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후 12시부터입니다. 두 분의 무료 방송 통해서 소통과 전략까지 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새해 복 모두 많이 받으시고요. 연휴도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이린 위원, 한선우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